일단은 산술평균, 기하평균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두 개의 절대부등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만족하는 절대부등식인데 앞에서 절대부등식과 따로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는 새롭게 문제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따로 떨어뜨려가지고 배우고 산술기하평균 좀 보자. 우리 평균이야 평균. 얘들아 평균 어떻게 구하니? 숫자 두 개. 뭐해서? 더해서 나누기 2하는 게 평균이지. 근데 평균에는 이렇게 구하는 평균도 있지만 잘 쓰이진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평균도 있어. 뭐냐면은 두 개가 같은 숫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더해서 2로 나누면은 그 숫자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하는 것에 대한 평균이라고 해서 얘를 산술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기하평균은 뭐냐면은 두 개를 내가 곱했어. 같은 숫자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곱하면 얼마 나오니? a제곱 나오지. 뭔 짓을 하면은 원래 숫자가 나오겠어? 평균이 될까? 곱했으니까 두 개를 곱했을 때 나오는 제곱에 반대되는 개념이 우리 루트라는 개념이거든. 두 개 숫자가 같을 때 a제곱이나 루트 씌우면 다시 a라는 놈이 나오잖아. 숫자가 두 개가 다를 때에는 곱에 대한 평균은 곱해서 루트 씌우는 게 바로 곱에 대한 평균이거든. 그래서 이 놈을 우리 산술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기하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해. 하나가 더 있어. 우리 역수를 취해서 하는 우리 이제 속도, 가속도, 거리에서 속도와 거리와 시간에 대한 놈에서 나오는 조합평균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걔는 그냥 문제 나오면 쓰고 굳이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교육과정 바뀌니까. 우리 요거 대표적으로 요거 두 개만 기억을 해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있는데 얘 둘 사이의 관계가 항상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 뭔지 증명을 할 거야. 이게 항상 만족하는 절대 부등식이야.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산술기하평균의 절대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좀 기억을 해야 돼. 1번 조건을 기억하자. 그 조건은 뭐냐면은 둘 다 양수일 때만 성립을 한다. 물론 등호가 들어가지만 우리 양수일 때만 둘 다 0일 때는 의미가 없으니까 양수일 때만 성립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로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자 우리 등호 조건을 항상 확인을 한다.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 기억을 해놓고요. 일단은 뭐 얘는 공식을 외워야 되는 놈이야. 일단 증명부터 좀 하자. 우리 왼쪽이 오른쪽보다 큰 거 어떻게 증명한다고 그랬지? 빼서 증명한다고 그랬지? 뺄게.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b를 이렇게 빼주게 되면 2로 통분시키게 되면 여기는 a가 나오고 여기는 b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번에 여기는 마이너스 2배 루트 ab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양수일 때 성립하는 조건이거든. 그래서 나는 루트 ab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 놈을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번에 이 a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자 그럼 보자. 요 놈은 루트 a의 제곱이고 요 놈은 루트 b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루트 a 곱하기 루트 b야. 완전 제곱식이 나왔네. 그래서 얘는 2분의 1은 숫자 2분의 1은 따로 빼놓고 루트 a라는 놈하고 루트 b라는 놈하고 뺀 거 전체 제곱이 되기 때문에 요거 제곱식이네. 항상 0 이상이네. 그지? 그래서 2분의 1 곱해줘도 얘가 항상 0 이상이므로 뺀 게 0 이상이니까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고 괜찮지? 그리고 등호 조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등호 조건은 어디서 찾냐면 여기 원래식에서 찾는 게 아니고 막 증명을 한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 일반적으로는 커. 일반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커. 근데 언제 0이랑 같아지는지 보면 얘가 언제 0이야. 두 개가 같을 때 0이지. 루트 A랑 루트 B랑 같을 때 0이잖아. 그래서 등호가 언제냐면은 루트 A랑 루트 B랑 같을 때, 즉 A 이퀄 B일 때 라고 등호 조건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술기하 평균은 부등식도 외워야 하고 단 이거는 A와 B가 같을 때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고. 아, 빨간색 이 색깔이 예쁘던데.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야. 근데 산술기하 평균은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 생각하면 앞에 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산술기하 평균의 활용.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 좌변은 뭐냐면은 A 더하기 B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우리 좌변은 이렇게 나와 있고 우변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루트 A 곱하기 B라고 나와 있어. 물론 숫자는 2분의 1이 붙어 있어. 그런데 왼쪽은 어떤 거에 대한 식이냐면 두 수의 합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는 두 수의 곱에 대한 내용이야. 만약에 어떤 두 수의 합이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며. 이렇게 된다며. 얘가 숫자로 주어지게 되면 우리 곱한 게 어떤 숫자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두 수의 합이 주어지게 되면은 곱의 가장 큰 값을 구할 수 있고 또 곱한 게 주어지게 되면 곱한 게 숫자로 주어졌어. 그러면은 더한 게 두 개 더한 게 이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은 가장 작은 합의 최소를 구하는데 우리 사용을 하게 될 거야. 산술기하 평균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야. 굉장히 쉬워.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B가 5로 일정하다. 이때 두 개 곱한 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옛날에는 이거 어떻게 구했냐면 옛날에 못 구하지 않았어. 어떻게 구했었냐면 관계식이 나오고 어떤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B를 O-A라고 해서 집어넣어서 소거를 시키게 되면 여기가 몇 차식? 2차식. 그럼 어디서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왔었다고. 못 푸는 게 아닌데 우리 이제 그렇게 안 풀겠다는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합의 일정원이 나오고 곱의 최대를 묻게 되면은 자 A 더하기 B는 항상 2배 루트 AB보다 크다라는 절대 부등식을 써놓고 자 여기 2분의 1만 이쪽으로 넘겼어. 이렇게 써놓고 여기 보니까 이 숫자가 얼마로 일정하대? 5로 일정하대잖아. 그러면은 2배 루트 AB는 항상 5보다 작거나 같으냐면 5보다 작거나 같네. 그러면 루트 AB는 2분의 5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으네. 그러면 A 곱하기 B는 5보다 작거나 같대? 4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최대값이 4분의 25라고 찾아내는 그 활용에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을 할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합한 거랑 곱한 거의 최대 최소를 물을 때 사용을 할 거야.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고 근데 이 얘기하잖아. 등호 조건을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고. 다음 등호는 얘 두 개 어떨 때? 같을 때. A하고 B하고 같을 때. 근데 합한 게 얼마래? 5래잖아. 얼마로 같겠어? 2분의 5로 같을 때 두 개 2분의 5로 같으면 곱한 거는 4분의 25로 최대가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지? 예제 하나만 더 들어갈게. 내용들 뭐 잘 정리돼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면 따라올 수 있는 거고 자 하나만 더 3A 플러스 B가 10일 때 아니다 맞나? 우리 3A 플러스가 10일 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물론 문제 속의 조건이 얘가 양수일 때만 성립을 하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가 꼭 있어야 돼. 이렇게 됐을 때 두 개, 문제는 뭐지만 합한 게 주어지고 곱한 거에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쓴다고. 뭐라고 쓰냐면 3A라는 놈하고 B라는 놈하고 두 개 더한 게 항상 2배 루트 속에 자 우리 산술기하 평균이 보면 A 더하기 B가 2배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거든. 자 2배 루트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뭐한 거? 곱한 거. 보여? 여기
3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게 만족시키는 절대부등식이에요. 이해되겠지? 여기 얼마나 오는데? 11에. 그러면은 2배 루트 3AB는 뭐보다 작거나 같으냐면 5보다 작거나 같고. 뭐는 소리야? 2로 나눠주니까 얘가 5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3AB가 25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래서 AB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 3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자, 등호 조건 찾아보자. 항상 등호 조건은 빼먹지 말고 다 써야 돼. 이 다음에는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우리 산술기하 평균에서 두 개가 같을 때야. 요 놈과 요 놈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했어. 자, 여기 산술기하 두 개 합. A하고 B하고 두 개 썼니? 아니면 3A하고 B하고 두 개 더한 거 썼니? 여기에 3A가 여기 앞에 A에 해당하는 놈이고 여기 B가 뒤에 B에 해당하는 놈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놈이 A고 요 놈이 B거든.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3A라는 놈하고 B라는 놈하고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근데 합한 게 얼마? 10이라고 돼 있잖아. 얘 두 개가 2분의 10, 즉 5일 때니까 A가 얼마이고 3분의 5이고 그리고 B가 5일 때 두 개 곱해서 3분의 25가 최대가 된다는 소리야.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야. 산술기하 평균 조금 어려운 것도 나오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좀 활용을 하고 뒤에 이제 보기 문제 조금 더 풀자. 보기 문제 풀자. 보기 문제 풀고 선생님이 좀 중요한 내용 안 써놓은 거 조금만 더 정리해주고 그리고 다음 거 나갈게. 자, 뭐 할까? 자, 보기 4번. A가 양수고 B가 양수래. 두 개 양수 조건 딱 나오고 증명하래. A 더하기 A분의 1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증명하래. 얘는 그냥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거 연습시키려고. 얘 무슨 수? 양수지. 얘도 무슨 수? 양수지. 그치? 그러면은 두 개 더한 것은 두 개 곱해서 루트 씌우면 항상 크거나 같잖아. 근데 이게 약분되면 얼마나? 2 나오지. 그러니까 이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냥 산술기하 평균 쓰라는 얘기야. 보기 4번은 그냥 생략. 그리고 보기 5번. 보기 5번. A 플러스 4하고 A분의 1 플러스 1의 최소 5번 이렇게 나왔어. 자, 요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 처음에 조금 생소하겠지만 얘는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를 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를 곱했는데 곱한 거 갖고 산술기하를 쓰려가 되게 식이 되게 복잡하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얘는 뭐 할 거냐면 일단 전개를 해볼 거야. 전개해보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니? 1이지. 4하고 1하고 곱하면 얼마야? 4지. A하고 1하고 곱하면은 A이고 그 다음번에 4하고 A분의 1하고 곱하면은 A분의 4 이렇게 되잖아. 자, 요거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A 플러스 A분의 4라는 놈에다가 숫자가 얼마? 5가 더해지는 놈이야. 자, A라는 놈하고 A분의 4라는 놈하고 두 개 더해져 있는데 이거랑 똑같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두 A에 대한 식에다가 5가 더해져 있잖아. 그러면 얘는 숫자 더해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요 놈만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게 되면 얘가 2배의 루트 속에 두 개 곱한 거 A 곱하기 A분의 4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자, 이거 계산해주면은 A 약분되고 2 곱하기 5니까 4가 나와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5 빼고 A 더하기 A분의 4라는 놈이 항상 4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얘는 5보다 크거나 같아. 요 놈이 4 이상이니까 거기에다가 얼마 넣은 거? 5 더하기 5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래서 최소값이 9라고 구해내는 거고. 여기까지 돼? 따라올 수 있겠어? 금방 돼. 어렵지 않아, 산술기하는. 그 다음번에 우리 산술기하 평균 쓸 때 얘랑 얘랑 쓴 것도 아니고 얘랑 얘랑 쓴 것도 아니고 얘 두 개만 산술기하 썼잖아. 요게 A에 해당하는 놈이고 요게 B에 해당하는 놈이거든. 그 등호는 언제? A랑 A분의 4가 같을 때. 자, 넘겨서 계산해주면 A제곱 A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근데 산술기하는 A, B가 양수일 때만 사용을 하는 거니까 A가 얼마일
최소값 9가 된다라고 구해낼 수 있는 거야. 이건 산술기하 평균이야. 자,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보기 문제 풀면서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 하나만. 얘는 조금 어렵겠지만은 얘는 뭐라 그래야 돼? 개념 테스트 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메모 좀 하자. 너희들이 사실은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좀 중요한 내용들은 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첫 번째로 산술기하 평균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자, 산술기하는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무조건 양수 조건이 있어야 돼. 양수가 아니면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절대분동식이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양수 조건이 있을 때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 산술기하를 조금 떠올려야 되거든. 양수 조건이 있는 최대 혹은 최소를 묻는 문제일 때는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라는 키워드를 조금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번에 두 번째로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아까 여기 지워버렸네. 아까 여기 예제 보면은 A하고 A분의 4, 여기 A 앞에 A하고 A분의 1 있었지. 그 두 개가 더해진 게 나오게 되면 곱하는 순간에 숫자만 남았지. 문자 변수가 있어도 문자의 역수관계가 보이게 되면, 물론 당연히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걔가 곱하는 순간에 문자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보이게 되면 산술기하라는 게 바로 떠올라야 된다고. 이게 산술기하를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내용이야.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중에서 역수관계, 양수 조건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양수 조건은 문제 속에서 그래, 적으면서 들어. 아주 좋은 자세야 얘들아. 너희들 아주. 양수 조건은 문제 속에서 어떻게도 나오냐면 A가 0보다 크다 뭐 이렇게도 나오지만은 또 이렇게도 나와. 길이, 넓이 뭐 이런 표현들 나오게 되면, 길이에는 음수가 있니 없니? 없잖아. 넓이에도 음수가 없지. 그래서 양수 조건 대신에 이런 표현으로 주기도 하니까 그냥 활용할 때 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아, 얘는 양수구나 라는 거 좀 기억을 하고 가야 돼. 또는 뭐 차 이런 거. 어떤 두 수의 차이도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 다 양수를 뜻하거든. 그래서 이런 말들 나오면은 양수랑 관련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하고요. 지금 거는 자, 순전히 참고. 사실은 너희들 학기 중에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가장 강조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는 지금은 그래, 지금은 한 번만 외우고 넘어가도 선생님 별다른 얘기 안 할게. 자, 우리 이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게 되면 너희들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선생님이 최대 최소라는 말 했을 때 얘가 안 나오면은 그럼 이제 수학 시험을 절대 잘 볼 수가 없을 거야. 이런 것들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거든. 물론 학기 중에도 선생님이 강조할 내용이고. 최대 최소 문제는 첫 번째는 그냥 우리 변수가 한 개일 때 하고, 그리고 변수가 두 개일 때 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변수가 한 개일 때는 너희들은 풀이 과정이 딱 하나밖에 없어. 기억나? 너희들 중학교 3학년 너희들 1학기 내신 볼 때, 2차 함수의 활용 내신 볼 때 선생님이 무조건 최대 최소 문제는 정리하면 몇 차식이라고 그랬어? 무조건 2차식이라고 그랬지. 얘는 무조건 2차식이야. 2차식의 최대 최소이고 꼭지점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나오게 돼. 무조건. 언제까지? 너희는 앞으로 한 1년간은 계속 이래. 2학년이 되면 조금 달라지고. 그리고 변수가 두 개일 때는 첫 번째 내용도 얘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뭐냐면은 관계식을 통해서 변수를 하나로 줄일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 2a 더하기 b가 3이다 그러면 b 대신에 3-2a제곱은 a 대한 식으로 뿅 하고 떨어져 나온다고. 근데 변수 한 개로 만들면 몇 차식? 2차식이라고. 2차식이야. 그래서 얘는 얘랑 똑같은 내용이야. 그런데 새롭게 추가가 되는 내용이 변수가 두 개인데 관계식이 안 나와 있어. 그때 우리 최대 최소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산술기하입니다. 산술기하를 사용을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최대 최소니까 문제를 막 읽다가 마지막에 어떤 거에 최대값을 구해서 딱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냥 2차식 아니면 산술기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를 딱 기억을 해놓고 문제를 읽다가 최대 최소라는 말이 나왔는데 못 떠올리고 앞에 내용에서 이 식을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열심히 고민하고 있으면 문제풀이도 오래 걸리겠지. 그러니까 얘는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그리고 하나만 더 중요한 거. 이제 산수기가 문제 풀 때 선생님이 등호 조건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등호 조건이 왜 강조가 되냐 이런 것 때문에 강조가 돼. 자, 얘 이제 두 개만 들어갈게. 자, a 플러스 둘 다 물론 양수야. a분의 4 곱하기 a 플러스 a분의 1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 하고 a 플러스 a분의 1과 b 플러스 b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래요. 요 두 개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해줄게. 자, 얘는 있잖아. 오케이. 어딱 보니까 역소관계가 있어. a가 양수래. 그럼 얘 산수기가 쓸 수 있지. 그치? 얘는 항상 뭐보다 커? 2배의 루트 2개 뭐하고? 곱한 거. 곱하면 얼마 나와? 4 나오지. 그럼 얘는 뭐보다 크냐면 2 곱하기 2가 4보다 크거나 같지. 괜찮지? 자, 얘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배의 루트 2개 곱한 거 얼마? 1보다 크거나 같잖아. 이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보다 크거나 같아. 얘는 4보다 크고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데 2개 곱한 8보다 크거나 같다고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어. 일단은 쓸 수 있어요. 일단은. 자, 여기도 보자.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배의 루트 1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배의 루트 4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요거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놈,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니까 얘도 8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 나오게 돼. 근데 결론은 얘는 맞는데 얘는 틀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등호 조건 때문에 그래. 자, 등호 조건까지 한번 써보자. 자, 요거는 언제 2루트 4, 즉 4가 최대값이 나오냐면 최소값이 언제 나오냐면 요거 두 개 뭐 할 때? 같을 때. a하고 a분의 4하고 같을 때이니까 a제곱이 4니까 a가 얼마일 때? 2일 때 가장 작은 값이 4야. 이해돼? 등호라는 얘기가 항상 큰데 가장 작은 4라는 값이 a가 2일 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안 됐지? 빨랐어? 됐어? 그래. 자, 요거는 언제 최소값 2가 나오냐면 이거 더하기 이거로 산술기하를 썼으니까 a하고 a분의 1하고 두 개 같을 때, 즉 a가 얼마일 때? 1일 때 2가 나온다고. 근데 a가 1일 때 얘가 2인데 1일 때 여기 4가 아니라고. 2일 때는 얘가 4인데 얘가 2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a가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8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얘는 등호 조건을 써보게 되면 이거는 a가 1일 때 등호가 성립을 하고 요거는 b가 2일 때 등호가 성립을 하거든. 그러니까 a가 1이고 b가 2일 때 성립을 하니까 이때에 8이라는 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a와 b고 여기는 a와 a인데 a가 2이면서 1인 놈이 있냐고. 응? 내가 프로셈이면서 리즈셈일 수 있냐고. 그럴 수 없잖아. 조금 어려워? 그래서 내가 결론을 지어줄 거야. 이것들을 너희들이 등호 조건으로 일일이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론이야. 등호 조건을 해야 되지만 우리 이렇게 괄호가 곱해진 꼴들은 이렇게 해서 등호 조건 판단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것보다 그냥 무조건 전개한다. 지금은 그냥 전개한다고 기억을 해놔. 그러면은 이게 훨씬 편해. 왜 편하냐면 이 문제는 무조건 전개해서 풀어야 돼. 자, 전개를 해볼게. 이 풀이가 잘못됐고, 자, 두 번째 풀이는 얘 전개하면 a제곱이고요. 얘 전개하면 a제곱분의 4이고 그 다음번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4이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이거든. 그럼 요거는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4라는 두 개 역수관계인 항에다가 얼마가 더해진 거냐면 5가 더해진 거야. 그러면은 요 놈의 최소값이 나오니까 요 놈이 몇 이상? 2배의 루트 곱한 4 이상이고 거기에 숫자가 5가 더해진 식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이거 계산하면 얼마? 4 그리고 5를 더하니까 9가 나와서 최소값이 8이 아니라 9가 나와. 8이라는 숫자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숫자라고. 그러면 언제?
두 개 같을 때라고 그랬잖아. a 4제곱이 얼마일 때? 4일 때. a 4제곱이 4일. 그럼 a 제곱은 얼마? 2. 그럼 a가 얼마일 때? 루트 2일 때 최소값이 9가 된다라고 이렇게 찾아내는 거고,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내용은 한 번씩은 쭉 훑어보는데 결론적으로 가로들이 보이면은 전개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자. 괜찮지? 요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너희들 문제 풀 때 최대치수라는 말이 딱 보이게 되면 떠오르면 굉장히 좋아. 근데 물론 지금 처음 개념서 나갈 때에는 산술기하 평균 단원에서 최대치수는 다 뭘로 구하겠어? 산술기하 평균으로 구하겠지. 그게 교육의 맹점이라고. 너희들 다음에 시험 볼 때 섞여 나오는데 이런 내용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못 풀거든? 그러니까 빨갛게 메모해놓고 나중에 우리 섞여 나오는 문제에서 같이 한번 찾는 걸로 해보자. 메모 좀 해보자. 힘들지? 내용 하나만 더 나가고 쉬자. 나간 김에 같이 나가서 쉬어야 되니까 내용 좀 끝나면은 산술기하 평균하고 뭐 동일한 내용이야. 얘도 이거 부등식 하나 외워놓고 뭔가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할 때 사용하는 부등식인데 얘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게 첫 번째로 얘는 교육과정에 벗어나는 내용이야. 근데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내신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서도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일부 교과서에서 예제로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참고로 우리 절대부등식 단원에서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면 다 여기서 나와. 근데 너희들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안 시킬 거야. 그냥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뭔지 기본적인 내용들 그런 것만 좀 시킬 거니까 얘도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이야. 언제? A와 B와 X와 Y가 자 실수일 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얘는 실수이기 때문에 산술기하랑 다른 게 조건이 없어. 그냥 실수잖아. 우리가 아는 숫자일 때 다 성립을 한다고. 그때 어떤 점이 있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제곱의 합하고 그 다음번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제곱의 합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으냐면 요거 2개 곱한 AX랑 요거 2개 곱한 BY를 더한 거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뭔지 모르겠지. 그냥 그렇대. 외워야 돼. 제곱의 합이 각자 곱해서 더한 거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고, 물론 언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보여줄 거야. 그리고 요거는 자 등호 조건까지. 물론 등호는 증명하면서 나올 건데 아예 증명을 해버리자. 증명이 쉬우니까. 우리 증명 어떻게 한다고? 얘가 얘보다 큰 거 어떻게 증명한다고? 빼서 증명한다고 그랬지? 빼자.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에서 뭘 뺄 거냐면 AX 플러스 BY의 전체의 제곱을 뺄 거야.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 크다. 그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겠지. 그래 너희들 복습 잘했어. 그게 눈에 팍팍팍 떠올라야 돼. 결론을 알고 가는 거니까 식 하다가 식이 잘못 배웠으면 다시 지우고 다시 하면 된다고. 네, 전개해볼게. 자, 여기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이라는 게 요거 전개한 놈이고, 요거 전개한 거는 마이너스 1. 앞에 거 제곱 A제곱 X제곱 플러스 뒤에 제곱 B제곱 Y제곱 플러스 2배의 AB XY 이렇게 되잖아. 근데 보니까 여기 A제곱 X제곱 똑같은 놈 있고 B제곱 Y제곱 똑같은 놈이 있으니까 날아가고, 그냥 뭐가 되냐면 A제곱 Y제곱에다가 플러스 B제곱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AB XY 이렇게 나오게 돼. 이거 무슨 식인지 보여?
너희들이 아까 그랬잖아. 이게 항상 뭐보다 커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이게 무슨 식이어야 돼? 제곱식이어야 되잖아. 그게 너희들이 증명을 외우는 방법이야.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얘가 제곱식이어야 되는 딱 보니까 얘가 어떤 거의 제곱이지, 어떤 거의 제곱이지, 마이너스 2배 어떤 놈이지. 확인해보면 ay-bx의 제곱이라는 게 보이긴 했다고. 완전 제곱식이니까 항상 뭐보다 커? 0보다 큰 거이므로. 그래서 저 식이 만족을 한다라고 이렇게 증명해주는 거야. 그치? 그리고 등호 확인하라 그랬지. 등호는 여기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얘가 제곱식이니까 항상 0보다 커. 근데 언제 0이랑 같아지냐면 요 안에 있는 놈이 0일 때. 그치? 그래서 ay랑 b 곱하기 x랑 두 개가 같을 때 0이 되고 0이라는 얘기는 얘가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고 그게 바로 등호라는 얘기니까 끌고 오면은 ay랑 bx랑 같을 때인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좀 헷갈려. 그래서 얘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아까 전에 산술기하는 두 개 더한 거의 숫자가 같을 때이고 얘는 a와 x와의 비율하고 b하고 y하고의 비율이 두 개가 같을 때 성립한다고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 이거 봐봐. 요거 b 넘겨서 나눠주고 y 넘겨서 나눠주게 되면은 아니네. 여기 어떻게 된 거야? 여기 x를 넘겨서 나눠주고 y를 넘겨서 나눠주게 어차피 같은 식이 나오는 거지? 여기 a와 x의 비율, b와 y의 비율이 같을 때 성립을 한다고. 이렇게 좀까지 기억을 해놓고 코시-슈바르츠는 그럼 이제 언제 쓰는 거냐? 얘도 부등식이니까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에서 볼 때는 크거나 같다고 이쪽에서 볼 때는 작거나 같다 나오니까 얘도 최대치수를 구할 때 사용을 해. 똑같이. 근데 산술기하랑 조금 다르게 얘는 언제 최대치수를 사용하냐면 얘가 보일 때. 자, 코시-슈바르츠를 사용할 때는 자, 코시라고 그냥 선생님이 짧게 이야기를 할게. 쓰는 거 귀찮으니까. 코시는 언제 쓰냐면 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제곱의 합 그리고 1차식 제곱의 합 혹은 1차식의 최대치수를 물어볼 때 그때 우리 코시-슈바르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 하나만 들어갈게. 자, 예제 내가 뭐 넣어놨니? 이거 할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일 때 x 플러스 2y의 최대값. 이거는 정리할 게 없으니까 저쪽에 나눠주면 선생님 풀이를 몇 가지로 보여줄 거니까 첫 번째로 우리 코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수학하를 배우고 있지만 너희들 수학상이 더 중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수학 삼각공들을 한번 풀어볼게. 자, 첫 번째 풀이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일 때 x 플러스 2y의 최대차수를 구하세요. 자, 이거는 첫 번째 풀이는 어느 단원의 풀이를 풀 거냐면 우리 2차식의 최대차수, 2차 함수 단원을 풀 거야. 너희들 지금 복습하는 거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야 돼. 자, 2차 함수 단원은 어떻게 풀 거냐면 관계식이 나와 있고 요 놈의 최대차수를 구하래. 그러면은 얘를 변형시켜서 넣던가 또 무슨 유형도 있어서 이 값을 k라고 놓고 얘를 변형시켜서 넣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지. 기억나? 수학상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에 x제곱이랑 y제곱을 변형시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구하려는 x 플러스 2y의 그 값을 k라고 놓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는 k 값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여기서 x를 봤더니 k-2y라고 바꿔 쓸 수가 있는데 관계식이 저기 나와 있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야? 5라는 거에서 x 대신에 집어넣게 되면 4y제곱 마이너스 4k에 y 플러스 k제곱에 y제곱을 더한 게 얼마가 나오고요? 5가 나오고 그 다음번에 맨 앞에 사실은 이런 거 안 써놓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x하고 y가 실수라는 조건이 100% 붙어있거든? 그럼 요거를 실수인 y에 대한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4y제곱
에다가 마이너스 4kn 미안 4y제곱에다가 y제곱이니까 5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k의 y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러스 k제곱 넘어와서 마이너스 5가 0이 되는 이놈이 판별식이 뭐여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왜? y가 무슨 수니까? 실수니까 이 방정식의 근 y 값은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야. 너희들 수학상 2차 함수의 뒤에 부분 2차 식의 최대 최소에서 나오는 문제야. 그러면은 얘 판별식 쓰게 되면 계속 풀게. b' 제곱 4k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c 두 개 곱하면은 5k 제곱 플러스 25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오게 되고요. 이게 k 제곱이 2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가 되는 거고, 내가 이거의 최대 최소 구하는데 이 값을 k라고 놨거든? 그러니까 이 값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5고 최대값이 5라고 나와.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됐지? 자, 두 번째 방법. 코시를 배웠지만은 얘 다 할 줄 알아야 돼. 자, 두 번째 단어는 우리 원 단어냐? 식 생긴 거 봐봐. 얘 무슨 도형? 원이잖아. x와 y는 원 위의 점이잖아. 반지름이 얼마인? 5라고 대답하면 큰일 나지? 루트 5인. 그 다음 번 요거는 k라고 놨을 때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무슨? 직선. 굿! 직선, 그지?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시간 들여서 이런 내용을 다 해주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 앞에 거 까먹으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 앞에 내용은 뭐냐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라는 얘기는 여기 반지름이 루트 5인 이 원 위의 점 x, y라는 뜻이야. 다른 데 말고. 그지? 그 다음번에 x 플러스 2y의 값을 내가 k라고 놓게 되면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k라는 놈이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고정돼 있고, 뭐가 변하는 직선? y절편이 2분의 k로 가는 게 직선.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렇게 오다가 이 점을 딱 접하는 순간에 그때 여기 k 값이 가장 큰 값이고, 왜냐면 여기 xy랑 만나야 되니까. 내려오다가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 이렇게 접할 때, 그때의 여기 2분의 k 값, 그게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고, 요 두 개의 상황만 기억하면 돼. 그지? 풀 때 풀이 방법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1번은 중심에서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가 루트 5랑 같다라고 하면 k 값 두 개 나올 거야. 첫 번째 풀이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직각과 접할 때 중심이랑 연결하고 여기가 수직이라는 요 도형에서 나오는 거. 얘 반지름이 얼마라 그랬어? 5라 그랬지. 미안해. 여기 루트 5라 그랬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얼마? 루트 5야.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여기 2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얘가 하나 갈 때 여기 몇 개 가는 거? 두 개 가는 거.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은 여기가 다 닮은 직각삼각형인데 그 길이의 비율이 1대인데 루트 5이거든? 나는 여기 점의 좌표가 필요한 거잖아. 여기가 1대 2대 루트 5. 이 삼각형이 1대 2대 루트 5라고. 맞아? 그러면은 2대 루트 5니까 루트 5에다가 2분의 루트 5를 곱한 2분의 5라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지? 근데 그 y절편 값이 얼마? 2분의 k. 그래서 k가 5라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도형으로 풀어내고. 그게 두 번째 방법이야. 이해했어? 지금 한참 그러니까 아직 너희들은 지금 원망을 하고 있고, 하연이는 원망을 지금 하지는 않지만 수학상을 했던 거니까 너희 원망한다며. 그지?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모르면 안 되는 내용이야. 그지?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오늘 배운 거 쓸 거야. 오늘 배운 거. 여기 뭐가 보여? 제곱의 합이 보이지? 그리고 1차식의 최대치에서 물어봤지? 내가 코시 슈바르트를 다시 한번 써봐. 여기에 a제곱 플러스 x제곱이라는 b제곱이라는 제곱식 더한 게 있고, 여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있고,
이쪽에 뭐가 있냐면 ax 플러스 by 전체의 제곱인데 여기는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여기가 1차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 놈을 어디 갔어? 요 놈을 여기 1차식에다 넣어보는 거야. x 플러스 2y 전체의 제곱에다 이렇게 넣게 되면 그럼 여기 x제곱 y제곱은 그대로 생기네? 여기 a에 해당하는 놈이 얼마야? 봐봐, 비교해봐. a에 해당하는 놈이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여기 1의 제곱, 여기 b에 해당하는 놈이 얼마야? 2잖아. 2의 제곱이랑 더한 거에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게 항상 만족시키는 절대분식이에요. 식 맞춰놓고 나중에 넣는 게 얘가 얼마? 5. 그러면 내가 구할 x 플러스 2y 전체의 제곱이라는 놈이 얼마보다 작거나 같냐면 5하고 여기는 얼마야? 5지. 25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식이 바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코시-슈바르츠가 증명할 때도 정말 많이 쓰여. 사실은 교육과정에서 나왔지만은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야.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얘는 언제든지 성립하는, 실수 있을 때 다 성립하는 식이거든. 그래서 산술기하가 너희들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이거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야. 지금 한 거 봤지? 제곱들이 보일 때. 그리고 1차식. 나중에 선생님이 산술기하로 푸는 문제도 코시로 다 바꿔서 하는 거 보여줄 거야. 문제 대신할 때. 좀 어려운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번에 혹시 너희들 중에 저기 기백까지 선행한 아이들은 없지? 기백까지 선행한 아이들은 없지?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기백을 하게 되면 이게 자 이제 벡터 내적에 최대 최소로 해결하게 되면은 이거보다 더 빨리 해결이 돼. 뭐 그런 것들 최대 최소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 고3한테 이제 나중에 물어본다고. 이과 고3한테 최대 최소 물어보면은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이제 안 쓸 거야. 요거는 안 쓸 거야. 학년이 더 올라가면. 그런데 도형에서의 최대 최소 쓸 거고 그 다음번에 이렇게 코시-슈바르츠나 산술기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번에 벡터 내적의 최대 최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하게 되거든. 근데 그 중에 너희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계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안 배웠지만 이 위에까지는 지금 배우는 상황이니까 좀 그렇게 기억을 하고 피곤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갑자기 너희들 눈빛이 살아났어. 선생님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 자, 이 요새를 보여서 내용 정리 좀 하고 그 다음번에 유형 문제는 사실은 내용 정리를 했어도 조금 변형되면 어려우니까 유형 문제는 너희들 내용부터 좀 정리하면서 외우고 그 다음번에 유형 문제, 내용 문제 안 되는 거 한 3문제밖에 안 되잖아. 뭐 조금 이따